오늘 강의는요, 진화론은 과학인가입니다. 어, 진화론이 어, 과학이라고 세상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과학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과연 과학인지, 과학 법칙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강아지, 요즘 뭐 반려견, 반려묘, 어, 많이 키우시는데요. 음, 이 동물들,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은 어떻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반응이 있으면 제가 하기가 너무 편하겠는데, 혼자 아, 떠들려니까 어렵습니다. 음을 소거해놔가지고요, 다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이제 창조 이론이죠. 창조론이죠. 성경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 이게 이제 진화 이론입니다. 음. 여러분 당연히 창조론을 믿으시지요. 예. 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제가 종류대로의 컬러링을 했는데요. 이 종류대로가 무슨 말일까요? 음, 그 종류별로. 종류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분명히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음,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뒤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859년, 얼마 안 됐죠? 1859년, 약 160여 년 전이죠. 예.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음, 이거의 키워드는 진화입니다. 진화. 이 책의 키워드가요. 그래서 진화론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찰스 다윈을요. 진화론의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잘 아시죠. 우주, 태양계, 지구, 달, 이 천체들, 우주, 이게 대폭발로 일어났다. 그 대폭발은 우연히 일어났다. 그리고 생명체도요. 진화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 무기물로부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기물로부터, 물질로부터 생명체가 자연 발생했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수많은 동식물과 사람은 돌연변이가 축적되고 자연 선택되어져서 단세포가 무척추 동물로, 뭐 어류로, 양서류로, 파충류로, 조류, 포유류, 그리고 유인원을 거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게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는 뭐 물질부터 나오진 않았고, 이게 마치 아메바와 같이 단세포 생물을 묘사한 듯해요. 단세포 생물이 식물도 되고, 뭐 어류도 되고, 어류에서 양서류에서 파충류를 거쳐서 이런 육지 동물들을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 이 그림에서 나오는 한 단어는 뭐냐면 공통조상입니다. 공통조상, 인류. 이 인류가 있게 된 모든 것의 이 공통조상이 이 단세포 생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조상으로
공통조상.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그 먼지보다 작은 것으로부터 조개, 물고기가 나오고요. 동화뱀, 원숭이, 이 사람이 나왔는데, 자, 그럼 다음은 뭘까요? 음, 이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창조론과 대비되는 하나의 이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어, 부인해요. 부정해요. 당연히 성경도 부정하죠.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거든요. 수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진화론이 맞다면 성경 기록은 모두 다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과학계는 뭐 지질, 뭐 화학, 생명 할 거 없이 예, 불과 160여 년 만에 진화론에 완전히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종의 기원이 나오기 전에는 어,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계의 주류였던 거죠. 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명의 분야 같은 경우, 생명,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이 진화론만 가르치고 또 가르쳐지고 배웁니다. 이게 2009년도에 융합형 모델 교과서 사업단의 표지입니다. 1장 우주의 기원과 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주의 기원은 진화다 이런 내용이 것으로 생각돼요. 2장은 서브로 태양계와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3장은 다른 내용으로 생명의 진화. 이 내용은 뭘까요? 생명은 진화되었다. 이런 결론이겠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조금 더 보시면 생물이 진화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을 토론하게 합니다. 전제가 뭐예요? 생물은 진화되었다. 사실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되었을까? 이것도 토론하게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과서를 이렇게 잘 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잘 모르실 텐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진화의 원리를 토론하게 하고 알아보게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인식입니다. 교육 현장의 인식이고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다. 그런데 창조론은 비과학적인 신화다. 이게 이제 세상의 인식입니다. 교과서로 본 세상의 인식. 그래서 오늘은 현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그렇지 않고 물질로부터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완성되었다는 진화론인 대립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상황이다. 이론과 이론의 대립이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진화론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창조주를 부인해요. 성경을 부정합니다. 이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진화론에는 어떤 문제점인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먼저 과학은 그 방법적으로 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학적 방법에 위배돼요. 시작부터 보실까요? 과학적 방법은 관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관측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가 얻어져야 돼. 이게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실험과학이라고 합니다. 실험과학. 이 화가가 지금 뼈 몇 개와 두개골 일부가 있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진화는 지금 관측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실험할 수도 없습니다.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추측할 뿐입니다. 추론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역사과학이라고 분류하는데 진화론은 그래서 과학적 방법에 맞지 않는다.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또 진화론의 전제, 접근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동일 과정설입니다. 영어 단어가 길어서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우리 말로는 동일 과정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자연에서 발견되거나 관측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듬어 올라가서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전제, 방법이 동일 과정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진행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진행 속도가 일정하다. 그런데 진행 속도가 과연 수천 년, 수백 년간 일정할까요?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캐나다 단풍나무, 단풍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퇴근할 때 바로 현관 앞에 나뭇잎이 한 장 있는 걸 보았습니다. 12시간 후에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그 나뭇잎이 1cm 왼쪽으로 이동해 있었어요. 솔직히 먹어요? 그러면 동일 과정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12시간에 1cm가 변화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연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랬는데요. 어제는 그렇지 않고 비바람이 불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과연 1cm만 이동했을까요? 아마 훨씬 더 많이 이동했거나 아니면 사라졌을 수도 있죠. 이처럼 과거에 큰 변화, 격변이 있었다면 이 동일 과정설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은 과거의 기간 동안에 동일한 속도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오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과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설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가정을 세우죠. 이러이러 할 것이다. 이러이러 하다면. 그리고 실험을 계획합니다. 또 실험을 수행을 합니다. 거기서 결과를 얻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를 리뷰해 봤더니 가정이 옳았네. 그런데 그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참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의 가정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두 번째는 생명의 자연 발생. 우연. 여러분, 과학에 우연이 어울릴까요? 과학은 우연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연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닌 거죠. 또 하나, 생명의 자연 발생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우연히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파스텔을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는 다른 어떤 그 유제품도 더 유명한 파스텔. 프랑스의 생화학자인데 세계적인 학자죠. 이 파스테르가 실험을 통해서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죠. 파스테르의 백조목병 실험이 바로 파스테르가 한 실험인데 플라스크에 이렇게 둥근 플라스크, 주둥이가 긴 둥근 플라스크에 유기물집을 넣었습니다. 유기물집이니까 이 안에 생명체들이 있겠죠. 박테리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램프로 이 주둥이 부분을 계속 가열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백조목처럼 진짜 커브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조목병 실험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기물집을 알코올 램프로 계속 가열합니다. 언제까지요? 팔팔 끓을 때까지. 팔팔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멸균 상태가 되죠. 옛날에 우리 아이들 젖병 삶잖아요. 네. 그 소독하는 거잖아요. 멸균화하는 거죠. 음. 그 이야기는 생명체가 없게 되는 겁니다. 멸균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가열할 때 나오는 이 수증기 이런 것들이 이 관 안에 이제 쌓이게 되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먼지나 미생물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다음에 이 멸균된 이 플라스크, 둥근 플라스크 안에를 아무리 오랜 시간 관찰을 해도 이 안에서 생명체가 발생했다 안 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말은 생명체가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나지 않는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의 모체로부터만 유래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온 우주에 지구상에 가득한 이 생명체는 어디서 왔을까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과학과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과학적인 내용인데, 진화의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 어떻게 해서 진화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키워드인데, 하나는 변이, 돌연변이 들어보셨죠? 변이. 변이가 축적이 되면 진화된다. 자, 그리고 축적된 변이에 의해서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자연 선택된다. 그래서 진화가 일어난다. 이게 진화론이 주장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과연 변이가 축적되면 진화가 일어날까요? 이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보시죠.
밀러라는 과학자가 초파리 아시죠? 초파리. 파리. 초파리를 가지고 돌연변이 실험을 했어요. 음, 사람은 한 세대가 보통 뭐 짧으면 20년, 길게 잡으면 30년 정도 잡죠. 한 세대를요. 네. 그런데 초파리는 이 세대 실험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생명체예요. 이 한 세대가 수일로 짧아요. 그래서 이 초파리를 가지고 엑스레이를 쪼여줬어요. 초파리에게. 그리고 자꾸 밑에 세대로 내려간 거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얼마나 했냐면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600세대. F1에서부터 F600까지 내려간 거예요. 계속 변이를 축적시키면서. 이게 변이가 축적이 된 상태겠죠? 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30년으로 잡으면은 약 18,000년 정도의 견고한 정도의 600세대니까 그렇게 변이를 축적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파리의 더듬이가 날 자리에 다리가 만들어져요. 변이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초파리는 날개가 좌우 한 쌍인데 이 계속해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쪼였더니 날개가 두 쌍이 된 녀석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초파리는 끝까지 초파리였다는 거죠. 초파리가 벌이 되거나 초파리가 새가 되거나 초파리가 독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를 아무리 축적시켜도 변이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 진화하지 않는다. 는 것이 이 밀러의 초파리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브리스가 이 달맞이 꽃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나와요. 좋은 것으로 진화되는 게 아니고 변이는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발언은 아니지만 돌연변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좋은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네. 보시죠. 귀가 하나밖에 없는 토끼. 예. 머리는 하나인데 몸통이 두 개인 물고기. 반대로 몸통이 하나고 머리가 두 개인 도마뱀. 음. 기린은 목이 길고 튼튼해야 되는데 이 꺾인 목을 가진 기린. 뱀처럼 구렁이처럼 큰 지렁이. 여러분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1986년도에 체르노빌에서 원자로가 폭발하잖아요. 그 뒤로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그곳의 생명체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 원자로 폭발에 의해서 엄청난 방사능으로 변이가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방사능에 의한 변이, 과연 뭔가 진화된 것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요. 48종 550마리의 새들을 조사했는데 진화는 없었고 그들의 뇌가 약 5% 정도 작아진 것만 발견했어요. 이것들도 변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변이는 반드시 해로운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확인된 거죠. 이게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생명 트리라고 하거든요. 생명나무인데 단세포 생물에서 이런 식물도 나오고 이러한 동물도 나오고 어류도 나오고 다 진화되어서 지금의 현재가 되었다. 나무, 뭐 새, 잠자리, 조류, 어류
포유류,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류대로라는 것은 하나로부터 나왔다는 게 아니고 원래 이 나무는 이 나무였고 이 곤충은 원래 이 곤충이었고 이 어류는 원래 이 종류의 어류였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두셨다고요. 경계가 있다고요. 육지와 바다가 경계가 있는 것처럼 그 한계를 두신 거예요. 그거를 종류대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진화가 아닌 것을 하나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네, 이 말씀이죠. 또 하나는 과학 법칙 자체에 위배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연력학 2법칙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자연에서는. 그런데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빅뱅 이론에서 본 것처럼 또 아까 어, 생명나무 모식도에서 본 것처럼 하등한 생명체가 고등한 것으로 점점 발전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 과학 법칙, 엔트로피 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났는데 질서가 증가하고 무질서가 감소했다는 게 바로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자연에서 관찰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과학 법칙에 위배된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의 법칙을 잘 아시잖아요. 멘델의 유전의 법칙. 이 콩인데요. 노란 콩하고 연두 콩하고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었잖아요.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 이야기하는 것은 콩에서는 콩이 나온다는 우리 조상들도 굉장히 과학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과학과 일치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멘델의 유전 법칙의 내용은 뭐냐면요. 모계에 없는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 특히 모계에 어떤 형질이 있어야 그것이 자식 세대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없던 정보, DNA 정보는 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연적으로는. 이게 과학의 법칙이에요. 이게 자연이에요. 그리고 변이가 축적된다고 해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종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까 보셨죠? 초파리를 아무리 엑스레이를 쬐가지고 600세대, 만년, 2만 년에 가까운 인간으로 따지면 그 시간 세대만큼 변이를 축적시켜도 초파리는 초파리였다. 드브리스 꽃은 달맞이 꽃은 그대로 달맞이 꽃이더라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종마다 설정하신 유전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 kind에 해당하는 그 종류,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종 간의 교잡에서 신종 출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진화론은 유전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로 진화할 수 없어요. 고양이와 소가 그리고 스트로박서가 나올 수 없고 이런 타이거 아울이 나올 수 없고 캐틸라도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 12장 7절 전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짧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짐승들이 기린이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죠. 그러나 이 생명체들, 이 짐승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저절로, 변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고도 성숙하게 창조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화석들입니다. 화석. 잠자리 화석에서부터 새우 화석 이런 것들인데요. 어, 화석이 뭘까요? 화석은 과거 생물의 흔적이죠. 흔적. 여기에 어류의 흔적, 어류 화석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공룡 발자국. 예. 여러분 박쥐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으실 텐데 한국에서는 박쥐를 잘 못 봤지만 캐나다나 미국에 오면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박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 하늘을 나는 유일한 포유류 박쥐가 쥐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진화론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일까요? 쥐가 박쥐가 되었다면 중간 단계의 동물들이 있었을 테죠. 한 방에 그냥 날개가 확 돋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진화가 아니잖아요. 중간 단계의 생명체들이 있어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쥐의 화석도 무수히 발견이 되고 박쥐의 화석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쥐는 그대로 쥐고 박쥐는 원래부터 박쥐였기 때문인 거죠. 진화되었다면 중간 단계의 화석도 최소한 박쥐보다는 더 많이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쥐가 박쥐로 진화된 것이 아니다. 쥐는 원래 쥐고 박쥐도 원래 박쥐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살아있는 화석. 화석이 살아있다고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화석화된 고대 생물들의 모습이 현재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물고기 또는 뭐 투구개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주 오래된 그 화석에 찍힌 그 모양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인 건데 동식물은 사람에 비해서 한 세대의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요. 그리고 사람은 아이를 출산하면 한 명, 뭐 쌍둥이, 새 쌍둥이, 네 쌍둥이 사실 드물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그 번식 개체가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런데 어, 지금도 오래된 화석과 모양이 똑같은 그런 동물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반영하는 걸까? 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 원래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투구개 같은 건데요. 투구개는 진화론의 주장에 의하면 5억 년 전의 생명체거든요. 음,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얘는 왜 진화하지 않았을까요? 진화하지 않은 게 진화론이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원래 투구개는 원래 투구개였다. 지금도 투구개이고요. 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미 화석, 지금의 거미와 같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바퀴벌레.
마찬가지입니다. 귀뚜라미도 마찬가지. 이 실러켄스라고 굉장히 큰 어류가 있는데요.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해서 무트로 올라간 뒤에 동물의 조상이 되는 물고기라고 교과서에 실렸었습니다. 실러켄스가요. 상당히 크죠? 이분하고 사이즈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수천만 년 전에 얘가 멸종됐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왔다. 육지 동물의 조상이 되는 물고기가 되었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잡혀버렸습니다. 언제? 1938년에. 진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이 뉴스 기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진드기, 파리, 진화는 없었다. 기사들이 이미 있고요. 또 문어도 또 1억 년 전의 문어 화석 지금과 너무 흡사하다. 과학자들 깜짝. 진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물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고요. 식물도 같습니다. 네. 동물만 진화할까요? 식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 콩과 식물, 야자나무, 아보카도, 바나나, 다 오래된 화석의 모양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생물에서 진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화석에서 진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죠.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진화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랜드 캐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호리존탈하게 보이십니까? 이 라인이 지층의 경계면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이 선이 보이세요? 이렇게 옆으로. 네, 잘 보입니다. 네네네. 아주 평탄하게 뚜렷하게 이 선이 보이죠. 지층의 경계면이. 네. 진화론에서는 이런 지층이 수억 년 또는 수십억 년에 걸쳐서 쌓여서 형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랜 세월뿐만 아니라 한 층이 수억 년에 걸쳐서 쌓이고 또 다른 층이 쌓이고 그 다음에는 침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뾰족한 부분이 생기고 그 위에 다시 퇴적되고 또 침식이 일어나고 또 퇴적되고 이래서 한 층이 수억 년 해서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화론이 주장하는 지층 형성의 예상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측되는 지층은 어떻다고요? 이렇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침식된 뾰족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관측되는 지층은 빠른 시간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다 퇴적이 된 이 평탄한 지층들만 보입니다. 왜요? 실제로는 지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이 주장은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일주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계십니까 혹시?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호주의 빅토리아 옆에 지층 보이시죠? 호리존탈한 지층 경계면. 예, 뾰족한 침식의 흔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다절벽이고요. 아일랜드 서부 해안도 그렇습니다. 지층 다 보이십니까? 뚜렷하게? 수평의 지층이 보입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섬 마찬가지고요. 프랑스 북부 해안입니다. 코끼리 절벽 같이 여기 보이죠? 마치 히루떡의 그 경계면처럼 정말 일부러 그린 것처럼 평탄한 지층이 보입니다. 히말라야 정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다 부근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에도 지층이 그대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보이죠? 눈이 있어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긴 어디일까요? 티벳입니다. 티벳 고원에서도 지층이 수평한 지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고요. 네팔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예, 지구 한 바퀴를 거의 다 도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 바란 광야에도 수평인 지층이 보입니다. 시나이 사막도 마찬가지고요. 유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르단도 마찬가지, 사우디아라비아도. 전 세계에 수평으로만 쌓인 지층만 관찰됩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계시는 캐나다 로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수평으로 된 지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 로키 산맥도 언젠가는 세적된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산, 조륙 운동, 이 판과 판이 닿으면서 솟아 올라가지고 산이 형성이 된 것이겠죠. 어쨌든 이 지층 형성 과정을 보더라도 진화론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다. 실제로 관찰되는 나타나는 지층은 다 수평 지층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류 진화 계열도인데요. 저도 이거를 막 이 이름을 다 배우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 네안데르탈, 크로마뇽 이런 거를 괄호놓기에다가 써 넣어서 시험 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 줄 알았죠. 제가 그 학생 때는. 예, 그런데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인원이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도 동물원 어딘가에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원숭이가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유인원 중에 다운인, 이 필트 다운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 턱뼈하고 두개골 조각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찰스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1911년도에 영국인데요. 자갈 웅덩이에서 이런 것들을 몇 개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조작해요. 줄칼로 막 맞추고 꾸며가지고 필트 다운인이라는 인류 중간종이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그것이 엄청난 센세이셔널을 일으켜서 사이언스지, 과학계를 대표하는 사이언스지에 심지어 표지에 실립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강력한 증거로 홍보되고 자리매김합니다. 그런데 2003년도 11월 21일 날 BBC가 창사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기념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가 아니고 조작된 거라는 걸 밝힙니다. 실제로는 사람의 두개골과 원숭이의 턱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죠. 이 찰스 도우슨 대역인데 찰스 도우슨이 아니고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실험실에서 자기가 부분 채집한 그 뼈들을 이렇게 줄칼로 갈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사기극인 것이 밝혀졌죠. 실제로 필트 다운에는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데 네브라스카인이라고 이 쿡이 어금니 이빨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네브라스카인의 이다라고 하면서 유인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밝혀졌습니다. 풍자 만화인데요. 돼지 두 마리가 이렇게
한 땅을 쳐다보면서 여기 봐라. 누군가가 와서 내 삼촌의 무덤을 파헤쳐놨다. 예. 그리고 돼지 치아 하나를 가져갔는데 그거를 마치 유인원 네브라스카인인 것처럼 발표했다. 이건 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 보도되고 밝혀진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인원의 증거라고 제시된 것들은 이 다음에서도 보는 것처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다 오롯이 하나로 발견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냐면 각각의 뼈들이 예, 깊이가 60m나 다른 곳에서 각각 발견된 것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또는 3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을 마치 한 개체인 것처럼 이렇게 꾸몄던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발견된 루시는 사람과 너무 다른 것이었고 침팬지일 것이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프랑스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 앳 B가 표지에 실었죠. 아듀라고. 루시아 안녕. 루시는 없었다는 거죠. 이미 다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으로서 있었다고 주장되어지는 유인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 조작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세상은 진화론이 과학이고 성경이 비과학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화론을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면 진화론은 분명한 위기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제, 동일 과정설 이것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고 설득력이 없고 진화론의 가설,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진화론의 메커니즘,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주장되고 있는 변이와 자연 선택 이것도 변이가 축적되어도 다른 종류로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죠. 그리고 연력학 법칙이나 유전 법칙 등 과학 법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 단계 화석이 없음으로 해서 진화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 지층 형성도 실제의 지층, 관찰되는 지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인류 진화 계열도에서 나타난 유인원 이런 것들이 다 거짓 또는 조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식과는 달리 진화론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화론은 전혀 과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무엇일까요? 진화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죠. 결코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고 또 그 실체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교회 학교,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바르게 예, 가르쳐야 되겠고 또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